네,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이상한 코인.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라는 말을 안 썼었죠. 안 쓰고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이란을 침공하면서 지금도 전쟁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전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장엄한 분노 작전.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작전 세력이 다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뭐 작전이 아주 일반적인가 봐요. 파이코인도 정말로 이제 엄청난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참 올해는 정말 이상한 게 많다고 그러죠. 보통 이렇게 산수유가 피고 벚꽃이 피고 뭐 개나리가 피고 뭐 저기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혹은 저 남쪽 진해에서부터 쭉 벚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지금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벚꽃이 폈다고 하죠. 동시다발적으로 개나리가 피고,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피는 게 아니라 벚꽃, 목련,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가 동시에 다 핀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은 꿀벌들은 아직 잠자고 있는데 이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벌이 나오면 벌이 먹을 게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아무튼 이런 일은 정말로 처음이다. 지금 뭐 인간 사회나 이런 자연계에서나 참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섭리가 바뀌는 거죠. 프로비던스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시대에 이상한 코인이죠. 그래서 예전과 같은 시각으로 다른 것과 같은 시각으로 이거를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한 분이 최근 제가 이제 개인 이메일을 안 열어보다가 열어봤더니 이제 파이오니어님 세 분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어제 이제 한 번 말씀드렸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잡으셔서 그거를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코인을 이 세상의 근본 에너지 관점에서 이제 앵글을 그렇게 해서 이제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인류학적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설계한 거죠. 그 전에는 다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안 그러면 컴퓨터쟁이들이 했죠. 청태엽방 박사 남편도 컴퓨터쟁이죠. 쟁이라는 거는 이제 한 분야에 아주 오다쿠 같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는 오다쿠를 이제 쟁이라고 그랬죠. 남편은 뭐 컴퓨터 쟁이죠. IT 쟁이였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마누라 청태화방이 소셜 컴퓨팅, 그러니까 사회적 컴퓨팅으로 바꾼 거죠. 인류학이라는 거는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니까 한 개인의 생각이 집단에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농경문화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한 개인이 이제 쫙 퍼져나가는 그런 거죠. 공산주의 마르크스 앵겔스가 이제 러시아에서 레닌으로 쭉 퍼져나가고 영국에서 아담 스미스의 자본론 같은 게 쭉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생각이 이제 집단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명의 행동이 전체의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태화방은 지금 2천만, 3천만, 뭐 5천만, 6천만, 7천만이 매일 같은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채굴 버튼을 클릭하는 거죠. 저만 해도 뭐 매일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 클릭을 한다. 이러면 개별적인 존재들이 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의 경제적, 정신적 공동체로 간다라는 거죠. 그거를 만드는.
그런 게 사회적 컴퓨팅이죠. 그러면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 그런 관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담장도 허물어야 되고 사다리도 치워버려야 되고 하니까 컴퓨터 같은 것으로 채굴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채굴해서 이 보편적인 접근성을 높여버린 거죠. 전혀 다른 앵글에서 암호화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가격으로만 보면 참 깝깝해 보이지만 물론 가격으로도 봐야죠. 시장은 모든 거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도 점점 깨어나서 파이에 관한 글을 봐도 이것도 이제 4월 1일 날 올라온 건데 파이가 지금 이제 페이팔처럼 페이 투 플레이, 그러니까 페이 투 플레이 뭐 이제 CD 게임 같은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스테이킹도 나오고. 그래서 꼭 가격보다는 이제 이렇게 보자라는 견해도 이제는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이는 언제 가면은 이제 가격도 오르고 사람들이 막 결국은 파이가 성공하려면 나 파이로 결제할게요. 이게 이제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에서 파이로 결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개인, 지금은 게임을 좋아하는 그 연령층,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개인들이 동일한 행동을 반응함으로 해서 이게 집단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인류학의 기본인데, 그렇게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까 지금 사회 자체가 사회도 변하지만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전쟁에서 그 호르무즈 제가 여기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했는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공해잖아요. 공해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란이 참.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결이 될지 뭐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계에서도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작전이라고 안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안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작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인간만 작전을 하느냐? 사회도 자연도 세상도 작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작전이 지금 우리나라에 꽃피는 양상을 보게 되면 꽃피는 시기를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 몇십 년간 몇천 년간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꽃이 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동물들한테도 벌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고 뭔가 판이 다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깊게 웅크리고 있는 오픈 메인넷을 안 하고 있는 파이코인은 지켜봐야죠. 인류학적 관점에서 정말 한번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파이랑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랑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근본 에너지. 그래서 그건 제가 좀 공부를 더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코인 시장과 파이를 보는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시고 깊이가 생기실 것 같아서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고 올리고요. 그래서 이거와 연결해서 이제 다른 거를 한번 그러면 지금 꽃이 바뀌고 꽃 피는 게 바뀌고 막 이게 시간이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지금 공간도 바뀐다고요. 벚꽃이 동시에 피니까 진해나 서울이나 비 한 번 오면 동시에 지겠죠. 그럼 벌들은 다 굶어 죽겠죠. 아직 지금 벌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석유값 같은 거 보면은 석유값은 올라가겠네. 호르무즈가 뚫려도 석유값은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계
미국이 1위, 사우디가 2위, 러시아가 3위, 이란이 4위 아닌가요? 그런데 이란의 많은 산업 인프라가 무너지고 항구가 무너졌다. 근데 전쟁이 끝난다고 석유값이 내릴까? 저는 그렇게 급하게는 안 올라도 완만하게 석유값은 계속 오르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러시아도 다 망가졌잖아요. 이란도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사람들도 고통이 굉장히 많죠. 미국 사람들도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은 국가가 석유를 채굴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채굴하는데 국제 시세대로 뿌리니까 자기네 나라가 석유가 얼만큼 많이 나오고 사우디나 이런데 이런데 가면은 이렇게 좀 자국에는 좀 싸잖아요. 근데 국제 시세대로 민간 기업들이 주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도 한국보다 더 비싸다고 그러죠, 지금? 한국도 막 2,000원 넘던데, 미국도 죽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전쟁이 끝난다고 석유값은 내릴 것 같지 않다. 완전히 이것도 우리나라 꼽히는 시기가 달라지고, 꼽히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게 지정학적으로 달라진다. 석유값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제조업 국가들, 중국, 한국, 독일, 일본 고통스럽죠. 야, 호르무즈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호르무즈에서 통과 안 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동안 이제 무임승차라는 게 안 되는 거죠. 한국도 사실 무임승차 했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석유값이 그렇고, 미국 달러 값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네 별 소리를 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강세가 된다. 달러가 강세가 된다.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된다.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것이 막 생겨서 대체제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 달러 값이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거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거는 대체제는 약해지고. 근데 달러가 약해져야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올라가지. 근데 달러 값 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럼 한국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니까 종합주가지수 많이 올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일어나서 비트코인이나 금값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고 완만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 석 달만 놓고 봐도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여기서 상승 에너지는 멈췄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금값도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째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치고 올라가기를 바라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꺾였다. 이런 게 다 봄, 여름, 가을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여름의 무더위는 끊겼다. 종합주가지수도 여름의 무더위는 끝났다. 언제 겨울인가 싶었지만 이렇게 봄이 오듯이 자, 종합주가지수, 한국 종합주가지수도 이제 좀 그렇다. 금값도 그렇다. 그런데 달러하고 석유값은 좋다. 일본은 어때? 일본도 국제시장 동조니까 똑같아요. 일본도 열기가 식어가고 있죠.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주식은 미래의 가격을 현재 보는 거니까 일본도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기름값이 오른다? 단가가 안 맞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한국이 못 살 때 그렇게 죽어라고 수출해갖고 기름하고 쌀 사면 밀가루 사면 끝났잖아요.
그 정도로 기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그러면 산유국인 미국인 어때? 산유국인 미국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1위의 기름 수출국이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체가 관리하고 사기업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 시세대로 기름을 공급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도 뭐 이렇게 시들어가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강력하게 전기로 그 로봇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뀌는 시기가 3년 안에 샥 바뀔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했죠. S&P 500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 다우지수도 끝났고요.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이제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기름 수입 안 해. 이거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이거 대만, 야, 니네들이 이거 관리해. 앞으로 유럽하고. 이래갖고 지금 어젠가 40개국 외무장관이 회의를 했는데 미국은 빠져버렸죠.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다들 그냥 무임승차 하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저런 일을 하게 된 배경에는요,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항행의 자유, free ships, free goods. 이거를 해상 자유의 원칙을 1910년도에 한국인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거를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았어요. 니네 나라는 해상의 자유를 책임질 그런 프로비던스가 있는 그런 프로비던스를 지켜야 되는 나라다. 미국은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191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게 나왔는데 1912년도에 정식으로 이렇게 책으로 나와갖고 지금도 이때는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할 때도 아니고 그냥 유럽에 비해서는 그냥 이렇게 없는 거죠. 물론 제조업이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조선업도 됐죠.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페리오를 보내서 일본 개항도 하게 하고 했지만 우리 같은 나라가 전 세계의 항행의 자유를 책임져야 된다고 이거를 미국 정치인들과 미국의 그 사상가들한테 주입시킨 사람이 한국 사람이요. 1910년도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 논문이라고요. 이런 데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거를 진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랑 상관없어. 참 이 양반은 저보다 13살 많으니까 한국 나이로 81세인데 병술생이거든요. 개띠 병술생인데 1946년생이죠. 46년생인데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정말로 예전에 뭐 거래의 기술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트위터라든지 뭐 대통령 연설이라든지 이게 하는 게 다 나름대로 그냥 이 사람 말만 듣고 뭐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저런 거를 뭐 제가 해석을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보니 석유값이 오르고 달러값은 오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다 주식은 좀 쉬겠네. 그런데 지금 파이코인은 바닥을 기고 있네. 혹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 인류학적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설계하고 인류학적 관점에서 그 화폐혁명을 한다는 이 부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파이코인이
새로운 혁명의 시작의 물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그 4개 암호화폐 한 거를 제가 조금 더 다른 앵글로 저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상한 시대의 이상한 코인, 파이코인. 평가하는 법이 달라져야 된다. 사는 것보다 모으는 게 중요하다. 지금 본격적으로 뭐 스테이킹, 지금 이제 페이 투 플레이 나오면서 이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저도 좀 자세히 보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